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대로 건강하게 올레로 키친 최지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고소한 계란빵 시트해서 4등분해서 잘랐죠? 하루 지난 오늘은 이렇게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잠시만 오픈해 놓으면 가장자리가 마르더라고요. 시트를 완성하셨다면 다음 2가지는 정말 식은 죽 먹기인데요. 생딸기를 졸여서 소스를 만들고요. 그 위에 생크림을 올려서 케이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완성할 케이크 조각 보여드릴게요. 슝! 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소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제가 두툼하게 발릴 수 있는 점성이 있는 잼보다 묽은 소스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요, 탄수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죠. 당뇨이신 분들과 키토 하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것 기본 자세인 것 아시죠? 딸기와 점성을 높일 타피오카 전분 준비했고요. 더 진한 색감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따서 얼려놓은 아사이베리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딸기 자르겠습니다. 아니, 찌부시킬게요. 굳이 이쁘게 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름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냄비에 모두 넣고요. 색감을 위해 좀 진한 아사이베리를 넣겠습니다. 냄비에서 평평하게 만들고요. 뚜껑을 닫아 중불에서 5분에서 7분 동안 끓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갈변하기 시작했는데 이쯤에서 소금을 조금 넣고요. 레몬즙 반 스푼 정도도 넣겠습니다. 블렌더를 한번 갈아주고 다시 불에 올려 수분을 충분히 날려주시고요. 시간은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걸쭉해졌죠? 여기서 점성을 위해 타피오카 전분을 물에 풀어서 넣어줄게요. 근데 수분을 열심히 날렸는데 물을 엄청 많이 넣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냥 풀어질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젤라틴을 넣으면 확실하지만 집에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또 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후루룩 끓인 후에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럼 총 20분 정도 걸렸네요. 유리병은 이렇게 소독해 주었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생딸기이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 안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 딸기 소스 양의 2배를 해서 병에 담았고요. 바로 사용하실 분은 차갑게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크림을 올리겠습니다. 크림을 휘핑한 정도에 따라서 식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손으로 휘핑하시거나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에리스톨 넣고 저번 초코 케이크보다 단단하게 올렸습니다. 왜냐면 돌돌 말아야 되거든요. 2가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케이크의 장점은 우선 쉽지만 단면이 예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다 가능합니다. 일단 아래 레시피는 4장 기준이고요. 오늘 저는 생일 파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5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번에 만들었던 카드로 말끔하게 윗면을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생크림 올리겠습니다. 한번 크림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아래 레시피는 4장 기준이잖아요. 한 줄당 생크림 40g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2줄은 80g, 그럼 5줄은 4, 5, 20, 200g 올리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저희가 만든 각 카드로 말끔하게 펼쳐 주시고요. 저번 케이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휘핑을 한 후에 펴시는 작업을 하실 때 크림을 쓰다듬으면 쓰다듬을수록 더 빡빡한 크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멈춰주세요. 자, 이거를 한 장 한 장씩 말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처음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자, 말겠습니다. 너무 꼭 말지 마시고요. 좀 헐렁헐렁하게 해서 말겠습니다. 자, 말아졌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판 위에 올려두고요. 중간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이어서 붙이시고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1호도 되고 2호도 되고 3호도 되고 4호도 되고 5호도 되는 거죠. 저는 지금 5장이잖아요. 그럼 2호보다는 약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스트를 자연스럽게 붙이시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트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살짝 정리해 볼까요? 저희는 스패츌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올라온 크림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오늘의 돌림판은 유산지가 아니고 케이크판이에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크림으로요. 윗면만 하얗게 만들어 줄게요. 예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평평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적어 놓은 영양 정보는요.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과일을 올라가기 전 한 조각의 탄수화물 양입니다. 옆면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완성인데요. 저는 오늘 엄마 생일이죠. 그래 옆 테이블로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체리를 좀 올릴게요. 제가 먹을 때 다 떨어뜨릴 그 과일. 체리는 먼 땅에서 수입되었는데 얼마나 농약이 많겠어요. 저는 과일 씻을 때 칼슘 파우더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거를 좀 풀고 넣어놨더니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이 체리를 우아하게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씨를 빼서 올려야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서 최대한 펼쳐 놓을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일에 당이 너무 많아서예요. 딸기 5개 그리고 체리 10개 정도로 충분히 이 케이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저희 집에는 늘 5종류 이상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과일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병을 갖고 제가 염증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과일을 끊었거든요. 가끔 아주 가끔 먹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가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최소한의 과일로 모두가 행복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빠가 준비한 풍선을 맞춰 그렇죠. 약간은 촌스럽게 아주 알록달록하게 멋진 작업실을 꾸며봤고요. 충분히 맛있고 멋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케이크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심플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아룡!